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계속 들고 가셔라. 아직 판매 대수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문제는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저희가 지금 위치에서 좋다고 해도 과연 살 수 있을까? 오히려 이제 기회적인 요인이 많다. 현대차는 2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 가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충분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난주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나란히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며 자동차주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과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현대차, 기아차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어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러한 상승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가장 큰 축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 PBR, 그러니까 PBR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것보다 이 PBR은 그 기업의 장부 기준으로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고평가, 기업이 이제 돈을 잘 벌고 있지 못하면 저평가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갑에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15,000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지갑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의 지갑. 근데 내가 10,000원보다 약간 좀 모자란 5,000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지갑은 다소 상대적으로 돈을 지금 못 벌고 있는 분의 지갑.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1보다 많으면 고평가, 1보다 낮으면 이제 저평가, 이렇게 정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저 PBR 관련주들이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저 PBR 관련주들은 결국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만이 살아있다. 현대차, 기아가 가장 대표적이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더 추적 관찰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이제 이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증시를 받쳐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러한 방식을 지금 표방을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 PBR 관련주들에게 이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게 이제 수급적인 요소들을 이제 붙여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홀딩스라는 기업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네, 지주사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PBR 0.4와 0.6 사이의 기업들이 전체 기업 수의 약 30에서 35%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만 PBR 1로만 올려놔도 우리나라 증시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미국이고 일본은 일본이고 저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이제 이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각 기업별 최대 주주 사장들이 다 개인입니다. 그런데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다수의 최대 주주는 BOJ예요. 일본 은행이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ETF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이 저 PBR 종목군들을 살리자니 고 PBR 종목군들에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 부작용을 한번 심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일본은 무엇을 선택을 했느냐? ETF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 PBR도 올라가고 고 PBR 관련주들도 꺾이지 않고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엄청난 모습,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따라는 가는데 그 안에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언급되는 게 자사주 소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입은 매입대로 공시가 따로 나오고 소각은 소각대로 공시가 따로 나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최대 주주의 어떠한 지분권을 방어하기 위한 자사주 매입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불신들이 또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이슈로 인해서 일단은 증시에 불은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연속성을 보일지는 조금은 더 저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많다. 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주식을 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의 기쁨을 갖다가 누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혹시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을 갖다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식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합니다. 예. 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셔라. 그 추세라고 하면 결국 수출 데이터와 판매 대수이기 때문에 아직 판매 대수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와 기아는 여전히 저는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문제는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현대차 기아를 참 저희가 지금 위치에서 좋다고 해도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부품주들이 더 기회적인 요인이 많다. 뭐 HL, 만도,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이러한 기업들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가 엄청난 실적을 보이면서 컨코를 했었을 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기차 계속할 거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니 그 사이에 우리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제품들도 많이 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좀 변화라고 하면 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심도를 좀 많이 높였고 실제로 작년에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낼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주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 저는 대표적으로는 코리아 FT와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저 PBR만 너무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를 좀 고려했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현대차와 기아차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 주신다면 일단은 현대차는 2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약간의 이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 가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여전히 PBR이 1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보다 지금 잠깐 형의 역할을 했었었죠. 네, 그만큼 지금 탄력성을 좀 보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리스크 라인으로 좀 잡고 길게 보실 분들은 20만 원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어차피 자동차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전기차 보고 가자.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라 조금 길게 보셨을 때는 현대차는 30만 원, 기아는 20만 원까지 잡고 보시되 그 장기 투자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코리아 FT와 같은 부품주들 그거는 이제 구독자분들의 성향에 맞게 저는 한번 포트를 구성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대신에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좀 잘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매도를 해라 비중 축소해라 그런 의견이 아니라 시간이 더 걸릴 거냐 아니면 빠르게 갈 거냐 그거는 수출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